오늘은 2013년에 플로리다의 잭슨빌 외곽에 있는 미들버그에 살고 있던 카일라 스킨이라는 20살의 어린 여성이 자살을 했다는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들의 공식 발표로 자살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2020년 현재까지도 유가족들은 살인사건이라며 재수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몇 년 동안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말 17살이었던 카일라 양은 당시 23살이었던 앨런 마쉬라는 이름의 남자친구를 발렌타인데이에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어렸던 그녀가 만나기엔 나이가 조금 많았던 앨런과의 연애를 가족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런 걱정 섞인 말들을 할 때마다 카일라는 항상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집에서는 연애를 허락했고 그때부터 예전 모습의 딸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딸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걱정했던 부분도 괜한 걱정이었다는 듯 앨런은 카일라를 마치 친오빠처럼 항상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사귄 지 약 2년여가 지난 2013년 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에 그녀의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앨런이 카일라의 트럭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모두 부셔놓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나와 때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었죠. 그래서 카일라는 경찰에 울며 신고를 했고 그는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였던 카일라의 선처 덕분에 그는 고작 6개월의 집행유예만 받았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동안 울면서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사과를 해서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었죠. 대부분의 어리고 착한 여자아이들처럼 말이죠. 게다가 용서해준 것뿐만 아니라 벌금도 대신 지불해줬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녀는 앨런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그를 용서해준 카일라는 헤어지자며 통보를 했었고 앨런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이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날 만나러 오지 않으면 팔라카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릴 거야. 그 다리는 앨런이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다리였고 카일라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렇게 카일라는 앨런을 만나서 진정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카일라는 어머니인 드리마 스킨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당분간이라도 좋으니까 앨런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못 들었다고 생각할 테니까 앨런이 진정한 뒤에는 집으로 가라고 말하렴. 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고집을 절대로 꺾진 않았고 결국 드리마 씨는 딸이 원하는 대로 며칠간만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앨런은 상당히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로 드리마 씨에게 온갖 욕설과 폭언 등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줌마는 카일라가 말을 안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예요. 같은 말이었죠. 그런 식으로 이간질하려는 행위는 그 문자로 그치지 않았고 카일라에겐 계속 엄마가 자신을 괴롭힌다며 더욱 박차를 가기도 했죠. 이렇게만 본다면 앨런은 카일라에게만은 잘 행동했을 거라 예상됩니다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카일라의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그녀를 때려 눕힌 뒤 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주먹질로 얼굴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이웃집에 살던 한 남성은 그녀를 구해주고 자고 있던 드리마 씨를 깨워서 사실대로 전해줬습니다. 그 사실을 접한 드리마 씨는 앨런에게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줌마가 멍청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3년 9월 1일 밤 앨런은 갑자기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빨리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드리마 씨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뒷마당에 카일라가 목을 매달고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칼로 줄을 잘라놓고 바닥에 눕혀놨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어요. 곧바로 뒷마당으로 뛰어보니 카일라가 얼굴이 새파랗게 된 채 쓰러져 있었고 울며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앰뷸런스와 클레이 카운티 보안관서 경관들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한 뒤 간단한 인터뷰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일단은 누가 봐도 자살한 것임을 알 수 있는 흔적이 목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세한 것은 검시관을 통해서 부검한 뒤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조사에서 경찰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클레이 카운티 보안관서에서는 앨런을 상대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검실로 이동된 카일라의 시신의 조사 결과는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클레이 카운티 보안관서 측에서 발표한 서류에 따르면 부검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사망의 원인은 목을 매달므로써 사망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볼에 있는 찰과상을 제외하고 얼굴에 있는 멍은 목을 매단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 죽음은 경찰 조사와 부검 결과에 근거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짓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중 몇몇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카일라 유가족이 딸의 자살을 어떻게 해서든 앨런의 탓으로 돌려서 돈이라도 받아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당시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재수사를 요청한다며 외쳤던 드리마 씨를 향해 현지 많은 일반인들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마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재수사 요청을 위한 증거들을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절대로 딸의 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설 탐정을 통해 얻어낸 증거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앨런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고작 3피트 높이의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한다면 91cm 정도의 높이죠.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실 수 있는 전기선은 그녀가 목을 매달았을 때 썼던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하자면 이렇게까지 긴 전기선으로 고작 91cm 높이의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매달려 있었다고 했던 나무까지는 꽤 가는 편이어서 카일라의 몸무게를 고려해본다면 틀림없이 크게 휘어져 부러진다거나 손상이 갈 수도 있을 텐데 나무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에 있던 상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검을 실시했던 검시관에 의하면 목에 나있던 상처는 전형적인 목을 매달므로써 생기는 상처라고 했습니다. 턱 아랫부분으로 목을 감싸는 듯 생기는 이 상처를 보고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을 다시 검토 및 조사했던 사설 탐정인 클로라이트 탐정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상처는 목을 매달았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줄을 사용하여 목을 졸랐을 때 생기는 상처라고 말이죠. 옆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목을 매달았을 경우의 사큰이며 오른쪽은 누군가가 목을 졸랐을 때의 사큰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두 가지 사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력으로 인해 귀 아래쪽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비교적 일자로 되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자세로 목을 매달아 사망한 고인의 사큰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턱 아래쪽에서 귀 뒤편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카일라의 사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에 있는 사큰은 자살이라고 확정 짓기에는 상당히 애매할 정도로 일자로 되어 있었고 거의 목 뒤편까지 감쌀 정도로 사큰이 뚜렷하게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사큰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살한 것이다 혹은 누군가가 살해한 것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조사를 위해 최초 발견했다던 앨런이 누구인지 평소 카일라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문제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카일라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목걸이의 상태였죠.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옷은 찢겨져 있었고 목걸이는 완전히 끊어져 집안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코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피어싱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녀는 사망하기 전에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굳이 앨런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다시 카일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입술과 턱에는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리마 씨는 딸이 사망하기 전 최근에 봤을 때 그런 상처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가락에 있던 멍자국이었습니다. 손가락 두 개가 무언가에 세게 조인 듯 목에 있던 사큰과 비슷한 사큰이 있었는데 이를 밀어보자면 목이 졸릴 때 어떻게 해서든 압박을 줄여보려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었죠. 다른 의문점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라가 죽기 직전에 가브리엘이라는 친구와 통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의 말에 따르면 통화 내용은 이랬다고 했습니다. 자꾸 앨런이 날 쫓아오고 있어. 집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쫓아와. 앨런 진짜 그만해. 날 내버려 두라고.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집안에 벗어둔 앨런의 옷에서 발견된 소변 자국이었습니다. 그냥 묻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변으로 거의 젖어 있었다고 무방할 정도로 남아있었는데 경찰에선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았죠. 누구의 소변인지 말입니다. 혹시 카일라의 것이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만약 집안에서 전기선으로 목이 졸리면서 죽음의 문턱을 눈앞에 두고 오줌을 지렸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유족 측이 의문을 품었던 점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앨런의 얼굴과 목 주변에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로 해서 생긴 것인지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카일라의 손톱 아래에서 그의 DNA가 검출되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이런 많은 증거들로 합리적인 의심을 했던 유가족과 클로 탐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앨런과의 대화를 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앨런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그들과 대화를 할까요? 놀랍게도 앨런은 클로 탐정과 녹취 인터뷰를 하는데 흔쾌히 승낙했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Yes, sir. I done told you I'm not a law enforcement officer. I'm a private investigator. And at any time you can stop the interview if you want to. 클로 탐정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던 것인지 설명해 주길 부탁했습니다. She went over to her grandparents. She came back crying and then grabbed a knife, trying to cut herself. 어떤 이유로 그랬던 것인지는 본인도 물어봤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You know, she was going to cut herself, so I waited for my chance, my opportunity. And I grabbed her arms and kind of forced it out of her. It took me like 30, 45 minutes to calm her down, tell her everything's okay. Could you have grabbed the necklace or whatever to try to come up to try to get the knife or anything? I mean, maybe she broke it off, I'm not sure, but maybe I broke it off, you know what I mean? I don't know. I was scuffling with her. 만약 정말로 그러한 몸싸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옷이 찢어지고 목걸이가 분리된 부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Walked around back and there she was hanging from the tree. 그리고 클로 탐정은 조사 중에 가장 궁금했었던 이 내용을 묻기로 했습니다. 카일라가 목을 맸다고 했던 그 정유소는 옆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어려운 매듭을 사용하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타는 선원이나 등산 전문가 혹은 낚시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소 흉내내기도 어려운 매듭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Do you think she knew how to tie the knots? Do you think she'll be able to tie that and stuff like that? No. As far as that goes? No, I don't think so.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회피하는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대답을 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던 클로 탐정은 다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앨런은 그런 클로 씨의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I still love her to this day. 이 사건은 여러분들과 같이 봤던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앨런을 상대로 한 재수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속 시원한 대답이라도 해주길 원하고 있는 카일라의 유족은 답답한 마음만 안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던 중에 앨런이 6월 30일 날짜로 자택 무단 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라도 조사가 시작되어 유가족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